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 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말말말 무엇입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말말말은 일부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됐던 김호수 검찰총장 청문회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준비한 오디오로 한번 만나보시죠. 예. 오늘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이제 후보자 그 아드님이 2017년 공공연구기관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양식에도 없던 검사장 아들을 기재하고 우성희한 자기소개서를 내고도 이제 합격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아드님이 2019년에 경동 나베인으로 이직할 때도 아빠 찬스를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목소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호수 후보자가 지난 2017년 그 아들이 공공기관에 응시하면서 소위 아빠 찬스를 합격했다는 의혹인데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공공연구기관은 이름을 밝히고 이 민간 기업은 이름을 안 밝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반대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민간 기업은 공개를 하고 공공연구기관은 공공연구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전주 의원 같은 경우에 김호수 후보자의 장남이 지난 2017년 8월 제가 공개할게요. 네, 좀 공개하십시오. 전자부품연구원입니다. 전자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에 지원하면서 양식에도 없는 부모의 직업을 기재했고 또 김호수 후보자의 장남이 쓴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딸랑 A4 용지 한 장에 불과하더라. 그리고 심지어 맞춤법도 틀렸더라. 맞춤법 틀렸어요. 이러면서 전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장남이 만약에 평범한 가정의 지원자였다면 저렇게 무성의한 자기소개서로는 절대 공공기관에 합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처럼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합격한 거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오늘 청문회에서 아빠 찬스가 아니라면서 김호수 후보자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시겠지만 청문회가 벌어지면 여당 의원들은 방어해주고 야당 의원들 공격하잖아요. 전 몰라요. 그런 거. 네. 모르세요? 네, 김남국 의원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2017년 8월 상세 채용 내역을 살펴보게 되면요. 채용 예정 인원은 4명이었는데 지원자는 3명밖에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서류 전형 합격자를 2명을 뽑아서 최종까지 채용에 이르게 된 사람은 2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객관적 자료를 보게 되면 후보자가 영향력을 미칠 필요도 없었고 지금 객관적 내용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부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4명 뽑는데 3명이 지원한 거라면 미달이죠. 미달이고요. 이게 예견됐었다면 당연히 아빠 찬스 쓸 필요도 없었을 텐데 이 공공기관의 이 취업난에 왜 이렇게 지원자가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부실한 자기소개서로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면 이건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문제도 그래서 뭐 A4 용지 한 장짜리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통과하냐. 아무리 미달이라도. 게다가 서류 전형에서 한 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김호수 후보자의 장남도 떨어져야 마땅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은 이 의혹을 가장 먼저 단독으로 보도했던 조선일보의 답이 있습니다. 뭐죠? 앞에서 전주 의원이 말했던 언론 보도, 조선일보 보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연구원 측의 관계자와 인터뷰를 함께 실어놨어요. 근데 이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당시 김 후보자의 장남이 지원했던 분야가 리눅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거나 컴퓨터 관련 학과를 나온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겠네요. 채용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3명의 지원자 중에 김 후보자의 장남이 유일하게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 그러니까 당시 채용 자격 요건에 가장 맞는 스펙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 코딩하고 소프트웨어 짜는 사람을 뽑는 건데 자기소개서보다는 그 분야의 전공자가 채용 조건에 더 맞다는 이야기죠. 또 이 연구원 같은 경우에 3명 중에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이 탈락했던 이유가 컴퓨터공학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A4 용지 한 장짜리 자기소개서로 심지어 맞춤법도 틀린 자기소개서로 어떻게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지원서 양식이 없는 아버지 직업을 왜 적었냐. 이 부분인데 이건 일부에서 가구신 기자가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김 후보자의 장남이 당시에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썼는데 예. 그게 그 직전 그때 당시에 지원 양식이 아니고 지원서 양식이 아니고 그 바뀌기 직전에 전? 예. 아. 직전에 지원서 양식이었어요. 조선일보 인터뷰했던 연구원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예. 이 김 후보자의 아들이 학교 홈페이지 등에 올라와 있던 예종 채용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쓴 것 같다. 그러니까 학교 홈페이지에도 채용 지원서가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네네. 그 파일이 업데이트가 안 되면 아하. 옛날 거 받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당 기관에는 당연히 업데이트된 새로운 양식이 올라가 있을 텐데 네. 학생들이 취업 지원을 하려고 대학마다 이런저런 양식 가져다 네, 올려놓으니까 네. 이걸 옛날 걸 올려놨을 네. 가능성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연구원의 추측입니다. 추측이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호수 후보자의 장남이 아빠 찬스로 공공기관에 취업했다라고 공격을 계속 뭐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논리가 이렇습니다. 언론에 나온 거다. 언론에 나왔다. 언론 신문에 났다니까요. 언론에 났다니까요. 이러면서 공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앞서 제가 이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한 것이 조선일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어떻게 냈냐? 방금 오디오에서 이야기를 했던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실에서 자료를 줬어요. 조선일보에.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전주 의원실 측에서 조선일보에 자료를 줘서 단독 보도가 나올 수 있었고 네. 또 그걸 오늘 청문회장에서 전주 의원 본인이 앞서 들으신 대로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네. 언론에 나왔다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건 티키타카인가요? 이게 순한 논리죠. 아니면 한상희 호흡? 예, 순한 어떻게- 논리. 예, 네, 서로 순한 논리? 예, 계속 돌아가면서 입증을 하는. 메비우스 띠 같은 건가요? 예. 네. 원래 청문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당의 역할이라는 게 원래 그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퍼붓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공격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언론에 야당 의원실에서 자료를 주고 그리고 나서 언론에 나왔어요. 언론에 났다니까요. 이런 말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네. 좀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 말로 넘어가죠. 네, 주인공 주인공 누구죠? 말말의 이야기는 예. 삼강오륜과 관련돼 있습니다. 삼강오륜. 삼강오륜에서 오륜 뭔지 아시나요?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삼강은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네. 오륜은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소, 붕유신. 예, 기억나네요. 이제 예. 말씀하시니까 예. 네, 이 두 번째 말말은 이 오륜의 장유유소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오디오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유유서 이런 문화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고민이 많을 것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말인데 네. 이 말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굉장히 듯한데. 곤혹을 좀 치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정 총리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지금 여론조사 1위를 하는 등 소위 돌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답을 한 건데 본인은 뭐 그런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고민이 많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장유유서라는 단어였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질서와 차례가 있어야 된다. 네. 질서와 차례, 그렇죠. 순서 예.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발언을 들었던 누리꾼들 같은 경우에 젊은 30대가 앞에 나서려고 하니까 장유유서라는 단어를 갖고 와서 찍어내리는 모습 같다. 뭐 꼰대처럼 보인다. 네. 솔직히 그럼 나이 많은 사람만 당대표 할 수 있는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닌데 주류 세력이 이렇게 젊은 세대에게 기독교에 넘겨주기 싫어서 하는 말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 예. 정 전 총리에 대해서 비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하. 심지어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장유유서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당 상임 고문 중에 나이 가장 많은 사람을 당 대표로 그냥 추대하면 되지. 옛날엔 그랬죠. 예. 옛날에 그랬죠. 추장 시절 뭐 이럴 때는. 네. 네. 네, 사실 김대중, 김영삼 그 전직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 예. 사실 과거에 40대 기술론을 들고 40대 와서 기술은 그랬죠. 우리 정치계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또 우리 정치계의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40대 기술론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장유유서가 웬 말이냐 아하.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그 이야기의 대상자죠. 당사자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보탰다면서요?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정세균 전 총리의 이 장유유서 발언이 나오자마자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네. 어떤 글인지 오디오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말하는 공정한 경쟁이란 이런 겁니다. 시험 과목에서 장유유서를 빼자는 겁니다. 요즘 말로 뼈 때리는 글이라고 할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 정세균 전 총리가
장유유소 문화를 얘기하니까 네. 장유유소를 뺍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일까요? 정 총리 오늘도 라디오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차 해명하는 모습 보였는데 네. 본인은 계속 이준석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좋은 정치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젊어도 오히려 구태의연한 정치하면 그게 나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논란이 될 게 아닌데 언론에서 맥락 다 무시하고 장유유소만 딱 찍어가지고 보도하면서 지금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 라면서 언론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시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정 전 총리 정도 되시는 분, 네. 연륜과 경륜을 강조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는 것, 우리 정치계에서는 사실 제공자의 문제로 귀결될 때가 많거든요. 이거 다 아실 텐데 네. 또 이런 부분에서 언론 탓, 뭐 또 언론이 거짓과 왜곡 기사를 썼다 이렇게 몰고 가시는 거 조금은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 전 총리가 지금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강점을 정치적 경륜과 연륜 뭐 할 거 다 하셨잖아요 이분. 예. 뭐 국회의장, 국회의장 당 총리, 예, 다 하셨죠. 산부위원 중에서 이제 네. 소위 대통령만 남았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앞으로 이 장윤수 문제를 잘 털고 가지 않으면 자신의 강점인 경륜을 얘기할 때마다 이 장윤수가 꼬리표를 떠올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 정세균 전 총리가 앞으로 이 장유유소 문제를 어떻게 털고 갈지 주목해 보시는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파격적인 이 젊은 청년의 어떤 코스프레 그렇다고 경륜을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아. 자신의 큰 강점이. 뭐가 나오겠죠.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광고 듣고 계속해서 말말말 이어가겠습니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말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누굽니까, 세 번째 주인공? 말말말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 뼈있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국회에서 예. 예,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임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디를 법사위죠. 꼽을- 법사위 출신이시잖아요. 예. 과거 인터뷰 내상 보니까- 외상 많이 입고 지금 제가 예, 전상자로 은퇴했습니다. 과거 인터뷰 보니까 표디가 법사위를 지옥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아, 예, 지옥 전쟁터. 같았다. 예. 네, 전쟁터. 네. 그럼 뭐 사실 그만큼 법사위가 소리 지르고 싸우는 곳 이런 이미지가 강한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여야에서도 실력 있고 소위 전투력이 좋은 의원들만 거기로 보내잖아요. 네. 이 말은 표디도 역시 실력과 전투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전 부분인데. 예외였고요. 네. 하지만 최근에 우리 법사위에서 뭐 여야 의원들이 언성 높이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건 여전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네. 한 국회의원 때문에 웃음이 팡팡 터지는 일도 가끔씩 벌어집니다. 아, 예. 잠시 지난 20일에 민주당의 박주민 간사 선임 문제 그리고 사회권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싸웠던 그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우리 김도 간사님도 내 이름 이야기하지 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름 부르는 것도 안 돼? 안 돼. 왜? 모르지 마.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그럼? 내가 그 이야기. 당신 뭐라 그래야 돼? 당신은 막말이지. 뭐라 그래야 되냐고 내가. 간사님 있잖아 간사님. 내가 말을 좀 걸고 싶은데 뭐라 그래야 돼? 당신 하면 막말이고. 그럼 귀하. 뭐야? 그러니까. 대화해야 될 거야 대화. 그러니까. 아시죠 이제. 김종민이면 나서면 이게 왜 코미디가 되네 이게 참. 이게 아니라 이게. 네, 마지막에 김종민 의원만 나서면 개그가 되네라고 네. 한 의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죠. 네 맞습니다. 네. 표지도 잘 아시고 인연이 있으신 분이죠. 네. 당시 상황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예. 박주민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박주민 의원이 그 이전에 민주당의 법사위 간사였던 백혜련 간사가 물러나면서 네. 박주민 의원이 간사로 선임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선임 문제 절차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이건 뭐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뭐 쿠데타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네. 그러면서 김덕엽 의원이 위원장석에 다가가서 이 박주민 의원이 사회를 보려고 마이크를 이렇게 앞에 대고 있잖아요. 근데 네. 마이크를 꺾어버립니다. 아하. 말을 못하게.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하게 이제 항의하기 시작하니까 공방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때가 살벌한 분위기네요. 네. 네. 그 여당에서는 들어와요. 뭐 대화합시다. 대화를 합시다. 말로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예. 앞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주민 의원을 박주민 간사를 둘러싸고 고성을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사실 근데 살벌한 풍경이지만 여기까지는 법사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흔히 볼수 있는. 지옥이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석 쪽으로 걸어갑니다. 네. 그리고 김도읍 간사님도 생각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도읍 의원이 내 이름 부르지 마!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네. 그래서 김종민 의원이 그럼 뭐라고 불러? 당신? 이렇게 부르니까 예.
그때 이제 박주민 간사를 비롯해서 여야 의원석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요. 당신이란 말에. 예. 여기서 사실 김도부 의원도 웃음을 참지 못하면서 당신은 막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웃음소리가 더 커졌고 김정민 의원이 그럼 귀여? 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 정말 모두가 박장대소하고 아하. 급기야 이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정민 의원만 나오면 개그가 된다라고 아하. 얘기를 하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코미디가 되네 코미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웃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 장면 보면서 우프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웃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싸우다가 갑자기 의원들이 이렇게 빵빵 터지고 또 그렇게 사이좋게 하기에게 웃음을 나누면서 지냈던 사람들이 예. 5분도 안 돼서 다시 싸우고 또 싸우고 집단 예. 퇴장해버리고 그러니까요. 분명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싸울 때보다는 이렇게 웃는 모습이 더 보기 좋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아이들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울다가 웃으면 어디에 털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뭐 장제원 의원 이야기도 하셨지만 유독 김종민 의원이 이렇게 뭐 이야기하거나 나서다가 웃음이 터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아침에 김정민 시선 집중해서 비컨뉴스 원고 쓰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김정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참 고마우신 분이에요. 아이템을 계속 던져주시고 예, 정말 예. 비컨뉴스 아이템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 중 한 분입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2019년 10월에 김종민 의원이 법사위 의원님들을 또 쓰러지게 만들었던 장면 하나 더 준비했는데 잠시 들어보시죠. 사건 관련자가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국정감사 맞냐고 이게. 저 논리대로 하면 조국은 벌써 물러나야 돼. 그게 맞냐고 지금. 그러니까 조국이 물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야. 물러나면 하면 되지. 야당 간사가 이런 건 조정해갖고 좀 정리할 생각을 해야지. 덩달아서 감싸고 말이야. 내려놓은 것도 따로 왜 문서지? 내가 조국이야 내가. 내로남불을 인정하네. 네, 뭐 이종훈 평론가의 그래도 싸울 때보다는 웃을 때가 네. 예 보기 좋다는 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